휘어진 철로, 또 해수면 상승까지 이런 거대한 현상들이 사실은 원자 수준의 보이지 않는 법칙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작은 법칙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와, 이 철로 좀 보세요. 완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죠? 아니, 이걸 이렇게 만든 힘이 대체 뭘까요? 폭탄? 지진? 아닙니다. 바로 열이에요. 평범한 여름날의 온도 상승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강철을 구부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먼저 온도가 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온도라는 것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도를 잴 때 쓰는 감각, 과연 믿을 만한 도구일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금속 얼음틀하고 저 종이 상자, 사실은 온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만져보면 금속은 차가워 하고 느껴지고 종이는 그냥 시원하네 정도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말이죠. 금속이 우리 손에 있는 열을 훨씬 더 빨리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사실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열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완전 속은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딱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열평형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물체를 딱 붙여놨을 때 더 이상 둘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다고 정의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서 나중에 발견됐는데도 이건 1, 2, 3법칙보다 더 기본이다 해서 영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재밌죠? A랑 C랑 온도가 같고 B랑 C랑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A랑 B도 온도가 같겠죠. 바로 이 간단한 논리 덕분에 우리가 온도계라는 걸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온도계 C라는 공통의 잣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 A, B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객관적인 측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온도계는 어떻게 만들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온도에 따라 아주 일정하게 변하는 물리적인 성질, 예를 들어 수은 기둥의 높이 같은 걸 찾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점,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 이런 식으로 정해서 눈금을 새기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은이냐 알코올이냐 어떤 액체를 쓰느냐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정밀한 과학 실험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근본적인 걸 찾아 나섰는데 그게 바로 기체였어요. 여기 보이는 정적 기체 온도계는 어떤 기체를 쓰든 상관없이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직선 관계를 보여준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물리학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기체의 압력 온도 그래프를 쫙 그려봤더니 진짜 이상한 패턴이 보인 거예요. 이 직선 그래프들을 과거로,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은 쪽으로 쭉 연장해 봤더니 이 선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단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영하 273.15도. 여기가 바로 이론적으로 모든 원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우주의 진짜 바닥, 절대 영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진짜 바닥, 절대 영도를 0으로 하는 새로운 온도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켈빈입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는 물이라는 특정 물질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반면에 켈빈은 우주의 물리적인 한계점에서 시작하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척도인 셈이죠. 그래서 모든 과학 분야에서는 이 켈빈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온도를 어떻게 재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게 도대체 물질 속 원자들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열을 받으면 물체가 커지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원자 스프링 모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체 안에 있는 원자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스프링으로 연결돼서 제자리에서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 에너지를 주면 이 스프링 격자 전체가 더 세게 흔들리면서 원자들이 미친 듯이 더 격렬하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뚱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원자들이 너무 격렬하게 진동하니까 서로 밀어내면서 원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아주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틈이 수조 개, 수십억 조 개가 모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대한 팽창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원자 수준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죠. 이 지식이 실제 공학 기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열 팽창을 정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진 확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하면 사람이랑 배경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빈 공간까지 모든 게 비례해서 커지잖아요. 열 팽창도 똑같아요. 금속판에 구멍을 뚫고 가열하면 금속판이 커지는 만큼 그 구멍도 똑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들의 작은 떨림이 공학자들한테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 다리처럼 팽창을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는 골칫거리인데 다른 쪽에서는 저 온도 조절 장치처럼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휘어진 철로처럼 팽창할 공간이 없으면 재료 안에 열응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쌓여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엔지니어들이 다리나 고속도로에 일부러 틈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바로 신축 이음새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파이렉스 유리처럼 팽창을 거의 안 하는 특수 재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 성질을 아주 영리하게 써먹는 경우를 볼까요? 바로 이 온도 조절 장치 안에 들어있는 바이메탈 스트립인데요.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두 금속, 황동하고 강철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더 많이 하는 황동 쪽으로 이게 휘어지겠죠? 바로 이 움직임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달이나 온도계 같은 인간이 만든 물건들 얘기였죠.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지구 전체로 가보겠습니다. 이 원자들의 작은 진동이 어떻게 바다를 통째로 들어올리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해수면 상승의 원인, 다들 빙하가 녹아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의 약 절반은 빙하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닷물 자체의 열팽창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거대한 바닷물 전체의 부피가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원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바로 그 원리가 지구 전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해수면을 끌어올리는 주범 중 하나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뜨거워지면 커진다는 아주 상식적인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규칙을 아주 시원하게 깨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녀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물입니다. 거의 모든 액체는 차가워질수록 빽빽해지는데 물은 이상하게도 영상 4도일 때가 가장 빽빽하고 거기서 더 차가워져서 얼음이 될 땐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요.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정말 특이하죠. 이 기묘한 성질 하나 때문에 정말 정반대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겨울에 수도관이 꽁꽁 얼어서 터지는 문제를 일으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강이나 호수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이 위로 떠서 이불처럼 표면을 덮어주는 단열재 역할을 해요. 덕분에 물고기들이 그 밑에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거죠. 자, 휘어진 철로에서 시작해서 원자의 진동을 거쳐 얼음 밑에서 살아남는 물고기 이야기까지 왔네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열물리학 법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수많은 현상들 뒤에도 이런 근본적인 법칙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